1월 16일 금요일 광명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라인 맞대결로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 30기 문신준서가 결승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특성급 강급자들이 한 수 위의 기량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신준서가 때렸습니다만 김민호, 임재현이 훌러덩 넘어서면서 착순권 진입에 실패한 문신준서, 과연 이번 회차 11라운드에 출전하고 있는 김태형 졸업순위 4위인데 과연 결승전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차도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차현이라든지 김준철, 구봉강, 배민구의 저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승전은 강급자들끼리 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4대3의 또 라인 맞대결이다 보니까 오히려 강급자들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 과감한 전략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언론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강재원, 정영교, 정현수, 이차현, 김태형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현수는 특성급 선수이기 때문에 강재원, 정영교, 이차현, 김태형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차현, 신동현, 김우영, 이성록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특선에서 고전했었던 이차현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호미권에 있었던 이 김우영도 저측이 나서려다가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차현의 선행 시속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강재원, 김계현, 이창용, 손진철, 전장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강재원이 선행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행 시속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류근철, 이기호, 김현, 최민호, 송경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류근철이 나름대로 선행력 발휘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태형, 송정우, 이성민, 김시우, 김근영, 문인재, 여민호, 박동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던 30기 신인 김태형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재원, 정영교, 이차현, 김태형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좋아 보였다 말씀드리면서 그럼 광명스컵 6라운드 설명 전에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스컵 6라운드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이죠.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이차현이 송정욱, 이성록, 최병길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수급 기존 선수 김지식의 득점이 더 높습니다. 최용하고 하동성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차현이 과연 송정욱, 이성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 김지식이 하동성, 최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차현하고 이성록 27기 동기생이죠. 졸업순위 6위하고 7위라는 점, 이성록도 최근 고전하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한 살 터울 두 선수의 전략적 연합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차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이성록이 자리 잡고 송정욱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병길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하동성이 김지식, 최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동성도 선행감이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선만 잡게 된다면 오히려 김지식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특선에서 고전했었던 이차현, 이성록, 송정욱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발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욱도 최근 기세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성록이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서 유리할 것 같아요. 저
된다면 이차연이 이송록을 활용해 나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차연이 뭐 김지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리는 없죠. 동기생 이송록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이송록이 완급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차연의 뒷자리는 송정욱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차연과 송정욱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차연과 이송록 27기 졸업순위 6위와 7위 기록한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쪽에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차연과 송정우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동성도 최근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어요. 힘을 쓰면 김지식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간 작전 가능하죠. 김지식과 하동성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고전 면치 못하고 있는 최혜영, 작년 강급됐다가 뭐 선발급 강급까지 떨어질 뻔하고 있는 최혜영 충분히 김지식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노련하기 때문에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동성이 좀 긁어만 준다면 충분히 노조 완승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송정욱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죠. 이송록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이차연이 활에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은 현재 김지식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대세력이 마땅치 않고 특성급 강급자 이차연의 선정 가능성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라운드 이번 편에서 특선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준철, 특선에서도 선행력이 통했었던 김준철입니다. 그 점 때문에 연대세력 신동인과 최민호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민호가 한 기회를 안고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다소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신동현, 아무래도 김준철과 신동현이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동현을 앞서 나가기보다는 신동현을 뒤다 붙이면서 김준철이 직접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준철과 신동인의 동반 입상 쪽에 김준철과 신동인의 동반 입상 쪽을 견자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신동인이 힘을 쓰고 김준철이 몰고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권 협공 가능한 두 선수죠. 최민호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철과 최민호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신동현이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번 패서 김준철과 최민호의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신동인과 협공 가능성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민호가 직전 2료 박민호의 선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직선에서 박민호가 취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박민호가 신동인 홈이 막혀 나가거나 박민호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취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아요. 3차권에서 박민호의 저력 배제는 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준철이 박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리는 없어요. 아무래도 신동인, 최민호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들 최민호하고 신동인 안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복은 보여주고 있었던 신동인이긴 합니다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김준철, 신동인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8라운드 앞선 라운드는 아무래도 김준철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노조 선수들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차 박중희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성민하고 김시우 여기에 여민호가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중희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중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시우, 이성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보다는 김영진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비노조 선수들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영진도 컨디션, 몸 상태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웅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진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웅과 김영진의 동반 입상 쪽에, 박지웅과 김영진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낼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노련한 김시호 초주보다 많고 치고 나갈 김정의 뒤를 빼앗는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성민과 김시우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성민보다는 김시우가 경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받아갈 수 있는 김시우입니다. 김준과 김시우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박지웅이 이번에 차만큼은 김영진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뭐 박지웅도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박지웅이 힘을 쓰면 김영진이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박지웅의 홈이 김시우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 다소 이성민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되는, 힘을 쓰게 된다면 김시우가 막혀 나가고 여민호가 따라 나서면서 박지웅 타이밍 빼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시우가 힘을 쓰고 이성민이 쫓아 나서는 견주는 아무래도 김시우 자체가 선행력을 갖춘 선행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선행력이 좋은 김성민이 때리고 김시우가 막혀 나가고 여민호가 견제해 나가야지만 박지웅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시우가 이성민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김시우의 뒷자리는 여민호가 막혀 나가면서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성민을 활이 나갈 수 있는 김시우의 직선 추입 빠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시우하고 이성민, 김시우하고 여민호 정도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민도 시속이 어중간하죠. 김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웅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영진이 후미권 막혀 나갔을 때는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 견주인 만큼 박지웅과 김영진의 동반 입상 쪽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시우하고 이성민도 충분히 내선 잡으면 박지웅이 고전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양분에서 공략해 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라운드 이번 편성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이죠. 아무래도 노조 소수 조봉철, 정용교 하고 박일호하고 손진철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우영이 이규와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동사도 협공이 가능한 만큼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규가 지금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노조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우영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이기호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조봉철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특선에서는 강급자 김우영이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우영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이기호와 협공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우영이 특선에서 고전 면치 못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과연 제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이 내선 잡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연교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봉철과 정연교의 동반 입상 쪽에 조봉철과 정연교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조봉철의 뒷자리는 노련한 박일호가 막혀 나가면 소미 견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봉철과 정영규의 동반 입상 쪽에 조봉철과 정영규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조봉철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우영이 아무래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경주가 많았습니다만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기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우영과 이기호의 동반 입상 쪽에 김우영과 이기호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우영이 아무래도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정영교와 호미권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우영이 제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이기호죠. 김우영이 저측에 타임 잡아 나갔을 때는 외선에서 정영교가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봉철이 내선 잡고 힘을 쓰는 견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영교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조봉철의 뒷자리는 박일호가 막혀 나가면서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조봉철이 가면 정영교의 협공이
협공이 가능하죠. 김우영이 가면 이규와 협공 가능한 만큼 다소 좀 한 템포 쉬어 가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급자 김우영이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봉철이 내선 잡게 된다면 정영규와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한 만큼 조봉철의 선전, 김우의 선전 양분에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라운드 특선에서 선행력까지 갔었던 구봉강 아쉽게 우수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속감 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근철, 문인재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선발에서 올라온 문인재보다는 아무래도 류근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철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내선 잡았을 때는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봉강과 류근철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구봉강하고 류근철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류근철 앞선에서 때려서 버텨내기도 버겁다는 점, 마크도 어중간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종전으로 강전하고 김경갑이 구봉강의 뒤를 노리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에서, 구봉강의 뒷자리 강전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봉강과 강전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력 능력 갖춘 구봉강이 강전 챙겨 나갈 리는 없죠. 김경감 챙겨 나갈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류근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때려서는 동반 입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봉강이 류근철을 달고 젖히기 나섰을 때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한 만큼 구봉강과 류근철의 동반 입상, 구봉강과 빼앗는다면 강전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한다면 아무래도 구봉강, 류근철, 강전 중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완벽하게 마크 지켜낸다면 문인재까지 가능하죠. 강재원이 류근철을 털어버리면 김경감과의 협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쉽게 짜여진 편성인 만큼 구봉강이 과연 류근철, 문인재 호흡을 맞춰 나갈지, 강재원, 김경갑이 빼앗을지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구봉강과 류근철의 동반 입상 쪽을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라운드 졸업순위 4위 김태형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신인 선수죠.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전 회차 문신준서 결승까지는 가긴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속 유지에 실패하면서 고점 면치 못했었던 문신준서를 과연 김태형이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속감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형 입장에서는 공태욱, 배민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배민구와 협공이 기본이죠. 그런데 김태형이 완급 조절에 실패하게 된다면 배민구에게 잡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현하고 최창원이 내선 잡게 된다면 김태형이 저치기 넘어서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넘어서다가 힘 빠지면 배민구에게 잡힙니다. 그 점 때문에 김태형하고 배민구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형이 그래도 젊고 시속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완급만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배민구 견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김태형과 배민구의 동반 입장 쪽에, 김태형과 배민구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형의 뒷자리 받아갈 수 있는 유현우입니다. 유현우도 상황에 따라서 선행 저측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받아가는 김태형이 오히려 유현구를 세게 넘어가지 못하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태형과 유현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형과 배민구의 동반 입장 쪽에 김태형과 배민구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김태형과 유현우의 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창훈과 유현우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김태형이 아무래도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저치기 타이밍 유현우하고 최창훈이 내선 잡게 된다면 김태형이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현우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만큼 노저 선수들 유현우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유현우의 뒷자리를 뒤늦게 배민구가 나오게 된다면 유현우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유현우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유현우하고 배민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 김태형과 배민구인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태욱도 배민구의 뒷자리를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 최근 공태욱 다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김태형이 넘어서고 공태욱 배민구 공태욱까지 불러들이는 비너즈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공태욱의 3차권 선전 충분히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유현우하고 최창원 내선 잡게 된다면 노조 완승도 과감하게는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시속감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김태환, 과연 김근영, 송경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김근영 2주 전 낙차 원인 내선 위반 실격당하면서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경방도 선발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했었던 거가 많았어요. 그나마 마크 지켜낼 수 있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선수는 김근영이라는 점에서 김태환과 김근영의 전략적 연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환이 저치기 나서고 김근영이 마크 지켜냈을 때는 몸싸움 심하게 걸어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김근영이 쫓아만 나서게 된다면 김태환과 김근영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김태환, 김근영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문제는 못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게 된다면 김근영 줄 끊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근영이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경우 충분히 생각해 볼 문영윤이 받아서 쫓아 나설 수 있는 만큼 김태환과 문영윤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하고 김근영 김태환이 문영윤을 달고 쏠 리는 없어요. 송경방 달고 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송경방 줄 끊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크는 김근영이 좀 더 낫다는 점에서 지켜내다면 김태환과 김근영 동반 입상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김태환과 문영윤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은 아무래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근영이 줄 끊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영인의 뒷자리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이진국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태환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도 최근 선행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진국과 협권 펼쳐 나가거나 문영인의 뒷자리를 김용태가 맡겨 나갔을 때는 노조 서술에 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이 월등합니다. 김근영과 협공 가능성 털리면 문영인 쫓아 나설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김근영이 지켜낼 수 있을지 버텨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인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분명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라인 맞대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 있다 말씀드리면서 광명 우스컵 9라운드가 다소 좀 접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